주차만 모텔에 하고 근처 음식점을 갔다 뭐 이런, 제가 지금 21년차 변호사인데 이런 경우는 또 처음 들어봤습니다. 위자료가 높게 인정될 가능성이.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남편 블랙박스에 여자랑 모텔 걸어 들어가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증거보전 따로 필요할까요? 아니면 이걸로 충분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에 그 여자 얼굴이 확실하게 나왔는지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에서 같이 뭐 손을 잡고 들어간다던가 뭔가 이렇게 친밀한 부분이 있는지, 그거는 이제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저 같으면 증거보전 신청해 놓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저희 진행했던 사건 중에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까지 찍힌 건 아니었는데요, 모텔에 주차를 해 놓은 상황이었는데 주차만 모텔에 하고 근처 음식점을 갔다 뭐 이런 주장이 있었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증거보전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시라고 하면은 해 놓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블랙박스는 보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차량 키 같이 가지고 있고 이런 경우에는 블랙박스 영상 자체 보는 거는 문제는 안 되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됐던 사건은 별거를 하는 중에, 아니면 이혼 소송 중에 남편이 별거하고 있는 부인이 운행하고 있는 차량을 이제 열어서 거기서 이제 블랙박스 자료를 확보한 경우에는 차량 수색대 죄, 아니면 블랙박스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된 거고, 같이 살고 있는 중에 블랙박스 영상 보는 거는 그렇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남편 회사차예요. 남편 회사차 같은 경우는 차 열쇠가 나한테 없을 것 같고, 이런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 자체가 회사이기 때문에 문제는 될 수는 있죠. 면접 교섭권을 안 지킬 수는 없나요? 애가 친엄마에게만 다녀오면 다치고 화상을 입어서 와요 라고 하셨어요. 애기가 아직 어린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아이가 면접 관련해서 막 그렇게 거부를 하거나 이런 거 아니면 사실상 면접 교섭은 제한하는 거는 좀 많이 어렵습니다. 상대방한테 아이가 갔다 왔을 때 이렇게 다치고 하면은 당연히 속상하죠. 네, 상대방이 아이를 학대하고 막 이런 거가 아니면 면접 교섭 자체를 현재 상황에서는 좀 제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상대방한테 좋은 말로 아이한테 좀 더 신경을 써달라고 하시던가, 네, 그렇게 하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애슐리 가야 하니 돈을 가져오라는 게 맞는 건가요? 면접하는데요. 네 몫은 네가 돈 가져와 지금. 부모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신 건가요? 면접하면서? 이건 아니죠. 당연히 면접을 하는 사람이 밥을 사줘야죠. 제가 지금 21년차 변호사인데 이런 경우는 또 처음 들어봤습니다. 남편 명의로 된 청약 재산분할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셨어요. 네, 당연합니다. 남편 명의로 된 청약 재산분할 받으실 수 있고요. 만약에 그 청약 받아서 계약금, 이제 중도금, 잔금 보통 이렇게 치르는데 프리미엄이 붙었다라고 하면은 그 프리미엄 자체도 분할 대상은 될 수가 있습니다. 당당히에 이런 질문이 하나 올라온 게 있는데요. 아이들 명의로 된 예금들은 재산 분할 포함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요즘은 자녀 명의로 된 예금 같은 경우는 분할 대상에 포함을 안 시킵니다. 자녀 거는 이제 자녀 거로 이제 생각을 하죠. 다만 아이들 몫인데 친권 양육권이 한쪽에 가면은 이후에 뭐 그 사람이 뭐 해지하든지 이럴 수는 있긴 하겠죠. 해지하는 거 자체도 요즘 은행에서는 상대방 부모까지 이제 연락을 하기를 이제 원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자녀한테 들어간 보험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애들을 보험을 들어줬는데 보험 계약자가 부부 중 한쪽 명의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보험 계약을 누가 체결했는지 그 계약자 명의에 따라서 분할 대상은 될 수가 있습니다. 협의 이혼을 한 이후에 양육권 찾아오는 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하셨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내가 이혼만 하기를 바래서 이혼할 때는 친권 양육권을 상대방한테 넘기는데 이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안 되겠어, 내가 찾아오고 싶어. 이거 쉽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말해드리면 상대방이 친권 양육권 변경하는데 동의를 하더라도 이제 재판 절차는 거치셔야 되고요. 상대방이 친권 양육권 변경하는데 동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거의 사실상 찾아오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아이가 13세 이상이라고 하면 아이의 의사를 반영을 해서 상대 부모한테서 이제 나한테로 친권 양육권 변경하는 거를 진행해 볼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굉장히 어린 아이다라고 하면은 내
제가 보기에 상대방이 이제 아이를 제대로 양육 안 하는 것 같고 내가 양육하면 더 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재판을 하셔도 법원에서는 보통 아이의 있는 환경 쪽을 중시하고 아이의 의사를 뭐 정말 상대방한테서 학대를 당하지 않는 한 그렇게 막 반영을 해주진 않기 때문에 이거는 재판을 하셔도 정말 쉽지 않은 싸움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생각하고 진행은 하셔야 됩니다. 상간자 소송을 안 날로 3년인데 불륜이 아직도 진행 중인 상황이신가 봐요. 그러면은 안 날이 3년 지나도 연장이 되는 건가요? 네, 그쵸. 아시다시피 상간자 소송은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 부정행위가 계속되고 있으면 이 마지막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네, 근데 이거를 알고 3년이나 어떻게 참고 지내셨어요. 네. 아직 시효 안 지나신 거니까 게다가 이제 만난 지 부정행위 한 지 3년이면 굉장히 오래 만난 거라 위자료가 높게 인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혼한 배우자의 빚이 아이에게 상속될까봐 걱정입니다. 현명한 방법이 있을까요? 상대방이 채무를 많이 남기고 이제 사망한 경우에 상대방이 사망한 거 이제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라고 하는 절차가 있으세요. 그래서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 통해서 재산이 있고 채무가 있는 경우에 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인수하겠다 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재산이 없고 빚만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냥 상속 포기를 하거나 그래서 결과적으로 빚이 넘어오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만약에 정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같은 방법으로 빚을 떠안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신랑과 나눠서 살림 관리 중인데 대출을 자기가 갖고 있다고 집에 대한 지분이 자기가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라고 하셨는데 남편은 대출금, 뭐 이자 이런 거를 이제 갚고 나는 뭐 생활비를 부담하시는 거죠. 이런 경우 당연히 똑같이 이제 인정이 됩니다. 근데 이런 주장하는 분들 꽤 많으세요. 집 대출금 내가 갚았다, 이자 내가 갚았다. 그러니까 이 집에 대한 기여도는 내가 훨씬 많고 당신은 기여도가 없다. 이런 주장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전혀 아니거든요. 당연히 이제 부부가 같이 이제 맞벌이 해가지고 생활을 하면서 어떤 돈을 지출하는 데 있어서 역할 분담을 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이 대출금을 내가 갚지 않았다라고 해서 내가 기여도가 없는 건 전혀 아닙니다. 이제 여름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 이제 잘 하시고요. 질문 혹시 답변이 미흡했거나 질문을 하셨는데 답을 못 받으셨다면 저희 네이버 카페 당당히로 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